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교재 602쪽에 그 하단부에 있는 그 네 가지 현상에 대해서 첫 번째 것을 했는데, 이제 도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체가 채워져 있는 도체뿐만 아니라 속이 비어 있는 도체도 있겠죠. 그러니까 겉에만 도체고 속은 이제 비어 있는 이제 그런 도체도 있는데, 속이 비어 있건 채워져 있건 상관없이 도체 표면 내부에서의 전기장은 0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할 때 도체이기 때문에 그 전하를 띤 입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죠. 도체 물질 내에서는 전도성이 좋으니까는 잘 움직이고, 그리고 비어있는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잘 움직이고 해서 여하간 잘 움직여서 서로 간에 같은 전하끼리는 멀리 떨어지려 하고, 그래서 그런 이 알짜 전하, 또는 이제 과행 전하라는 말도 써요. 여기 과행 전하, 알짜 전하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전하는 전부 다 도체 표면에만 분포하게 되죠. 서로 밀치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지점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에 정착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것이 결국은 이제 도체를 벗어나지는 못하니까 도체 표면에만 분포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런 도체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도체에 대전돼 있어요. 대전돼 있다는 얘기는 알짜 전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짜 전하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도체란 말이에요. 그럼 도체면은 표면에 쫙 이제 서로 간에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쫙 표면에 이제 분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표면에서의 전기장 벡터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거를 좀 요 부분만 따로 그립시다. 요 부분만 따로 그리면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전하들이 이제 이렇게 분포할 것이고, 그래서 이 표면에서의 전기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 표면에서 전기장이 어떻게 될 거냐? 요 이제 알짜 전하에 의한 전기장이 생길 텐데, 전기장의 크기 및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우스 폐곡면을 잡는데, 이럴 때도 이렇게 실린더로 잡는 것이 편해요. 이렇게 도체를 관통하는 실린더를 잡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전하에, 그러면 요 실린더 내에 갇혀 있는 전하는 바로 뭐냐면 도체 표면에서 요만큼의 실린더 단면에 존재하는 전하가 바로 실린더 내에 갇혀 있는 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도체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향할까? 생각해 보면은 이 표면을 생각하면은 표면에 이제 예를 들어 작은 이런 폐곡면을 잡는다고 하면은 이 폐곡면이 작아져도 괜찮잖아요. 뭐 큰 폐곡면을 잡아도 되지만은 굳이 크게 잡을 필요 없이 작은 폐곡면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에 결국은 이 폐곡면이 이제 이렇게 안에 가둬놓는 요 도체의 표면 부분은 거의 평면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의 평면일 거예요. 거의 평면이면 어떻게 되죠? 전기장이 우리 평면이 있을 때 전기장의 방향은 뭐였죠? 평면의 수직한 방향이잖아요. 그죠?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전기장 벡터가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폐곡면의 사이즈는 줄이고 할 수 있으니까 줄여서 아주 작은 면만 남겨놨다면은 그 폐곡면이 안에 가두고 있는 그 평면, 그 이제 도체 그 면은 상당히 평면이라고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기장은 이렇게 수직으로 그 표면에 수직으로 이제 작용하고, 그리고 표면 근처에서는 바로 표면이건 표면에서 약간 떨어지건
표면에서 좀 더 떨어지건 그건 상관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실린더를 이제 만들 때 실린더를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 수도 있고 굳이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 필요 없죠.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납작한 실린더를 만들어도 돼요. 그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실린더를 만들었을 때 실린더의 플레인 이라 그랬죠. 거기서 뚜껑 부분의 전기장은 이 뚜껑의 이 수직한 방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기장은 일정할 거다. 그래서 이제 요적분이 어떻게 되느냐? 요 폐곡면에 대해서 전기장은 일정할 테니까 E 곱하기 dA 이렇게 해서 요 면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폐곡면이니까 또 이쪽 면도 봐야 되잖아요. 이쪽 면은 전기장이 어떻게 될까요? 0이죠. 도체 내부니까. 그죠? 0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이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안쪽에 있는 사이드 월은 전기장이 어차피 0이니까 0인 거고, 바깥쪽의 사이드 월은 전기장은 이렇게 이 월에 평행하게 이렇게 가는데 면적 벡터는 이렇게 가잖아요. 수직해요. 그죠? 전기장과 면적 벡터가 서로 수직해요. 그러니까 0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이 꼭대기에 있는 플레인, 즉 이제 이쪽 바깥쪽에 있는 뚜껑을 통한 플럭스만 남아요. 근데 이제 전기장이 일정하고, 다음에 이제 요 뚜껑의 면적을 A라 그럽시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요 폐곡면을 통한 플럭스는 이 안쪽과 옆면은 다 0이 돼버리고, 요 바깥쪽에 있는 뚜껑을 통한 플럭스만 남는데 그게 E 곱하기 A라는 거죠. 그거 이퀄 엡실론 제로분의 요 폐곡면이 가두는 요 전하인데, 요 전하는 요점에서의 밀도, 요점에서의 전하 밀도를 시그마라 그러면은 시그마 곱하기 요 면적인데, 요 면적은 바로 요게 실린더이기 때문에 요 실린더 뚜껑의 면적과 같죠. 그죠? 그러니까 면적은 A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플럭스는 E 곱하기 A인데 이퀄 그 폐곡면이 가두는 차지의 양은 시그마 곱하기 A고, 그거를 엡실론 제로로 나눠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식과 요식에서 A가 상쇄가 되니까 전기장은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이거는 뭐와 같았죠? 지난번에 이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있는 매우 넓은 평판과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매우 넓은 평판이 있을 때 두 평판 사이에 요 플러스는 이쪽 방향으로 이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의 전기장을 작용하고, 요 마이너스 평판은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이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의 전기장을 이제 기여하니까, 따라서 이 내부에서의 전기장은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되는데 요 두 개가 같은 방향이니까, 따라서 이 두 무한평판 내부에서의 전기장 벡터의 크기는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죠. 그래서 두 평판 사이의 전기장의 크기와 이 도체의 표면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는 같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나오는 거예요. 대전되어 있는 도체 표면 바로 바깥의 전기장은 도체 표면의 수직이고, 좀 전에 얘기했죠. 다음에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의 크기를 갖는다. 시그마는 표면 전하 밀도다.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이 불규칙하면은 이 시그마가 일정한 게 아니죠. 여기 이제 평판이기 때문에 이제 도체 평판에다가 전하를 주면은 얘네들이 이제 균일하게 쫙 퍼지죠. 균일한 밀도로 퍼지지만은 이게 평판이 아니고 이게 울퉁불퉁한 어떤 그런 거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전하 분포가 다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의 전하 밀도 시그마하고, 그러니까 뾰족한 부분의 전하 밀도 시그마하고 널찍한 부분의 전하 밀도 시그마 프라임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더 클까요? 어디가 더 전하 밀도가 클까요?
뾰족한 부분과 예를 들어 이렇게 뭉뚱한 부분을 봅시다.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해 보면 여기 뭉뚱한 부분, 이렇게 뭉뚱한 부분과 뾰족한 부분을 보면, 표면적을 보면은 뭉뚱한 부분보다는 뾰족한 부분이 표면적이 더 넓어요. 그리고 전하들끼리는 서로 회피한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서로 간에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표면적이 넓은 쪽으로 전하들이 많이 오겠죠. 그렇게 돼서 이 뾰족한 부분은 뭉뚱한 부분, 이제 뾰족하지 않은 부분에 비해서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따라서 이쪽에 전하가 더 많이 모이죠. 그래서 이제 표면 전하 밀도가 이 뾰족한 점이 더 이제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만한 부분보다는 뾰족한 부분의 전하 밀도가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용해서 피레침을 만들죠. 피레침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건물 옥상에다가 이제 뾰족하게 이렇게 뭐 보통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삼지창 형태로 만들면은 이제 더 효과가 좋아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여하간에 뾰족하죠. 그죠? 각각이 다 뾰족해요. 뾰족한 이제 이렇게 그 금속 덩어리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번개가 결국은 율로 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쪽에 전기장이 세기 때문에 이 전하를 갖다 끌어들이죠. 그죠? 전하를 끌어들여요. 이게 구름 속에 있는 마이너스 전기를 갖다 그냥 잡아당겨 버린다 이거죠. 이쪽에 플러스를 세게 해놓으면은 전기장이 셀 거고, 그렇게 되면은 구름 속에 있는 전자들이 바로 여기 이제 피레침 쪽으로 끌려서 이제 땅 속에 이제 접지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위에 다른 이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하죠. 그런 이제 그 원리를 이용해서 뾰족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전하 밀도가 높아서, 따라서 전기장도 전하 밀도에 비례하니까 전기장도 세요. 그러니까 번개가 칠 때 피레침 쪽으로 번개를 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번개를 피할 수 있다 해서 피레침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도 많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걸 봅시다.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표형 상태에 있는 도체의 알짜 전하는 도체 표면에 분포한다. 얘기했죠, 그죠? 알짜 전하는 도체 표면에 분포한다. 왜냐하면 서로 밀치기 때문에. 또한 도체 표면 바로 바깥쪽의 전기장은 도체 표면의 수직인 방향이며, 이것도 했죠. 그리고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이다. 했어요, 다. 그리고 이제 전위예요, 전위. 전위는 도체 전체의 전위가 어떻게 될까요? 도체 전체. 뭐 이게 도체가 꽉 차 있건 비어 있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꽉 차 있건 일부가 뻥 비어 있건 이 도체 내부에서의 전기장은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도체가 이렇게 뻥 비어 있는 부분이 있건 이렇게 금속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건 이 도체 전체의 이 전위는 어떻게 될까요? 전위는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 표면 쪽이 10V면은 이 안쪽에 비어있는 부분도 10V, 뭐 안쪽 표면 부분도 10V, 다 똑같은 전위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전위차는 전기장을 갖다 두 지점에 대해서 적분한 건데, 전기장이 0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지점 사이에 전위차는 없단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도체 내에 어떠한 이제 두 점을 택하더라도 그 두 점 사이의 전위차는 0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전체가 다 등전위를 이루는 거예요. 뭐 면뿐만이 아니라 도체 전체가 등전위 공간을 이루는 거죠. 그죠? 도체 내부의 전기장 0이로 도체 내부의 모든 점의 전위는 일정하며 그 표면의 전위와 같다. 그랬으니까 도체 전체가 등전위를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전기장을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렇게 도체예요. 도체에 이제 알짜 전하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알짜 전하량이 Q라 그러면은 Q가 이렇게 표면에 분포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바깥쪽에서의 전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이 구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 떨어진 지점의 전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요 전하들이 다 기여하는 걸 다 더해주면 되죠. 요 전하가 기여하는 거, 요 전하가 기여하는 거, 그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전하가 기여하는 거 다 더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것이 이렇게 구형 대칭일 경우에는 모든 전하가 마치 요 구의 중심에 뭉쳐 있는 거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대칭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 구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r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위는 결국 이제 VR은 K 곱하기 R분의 이 전체 전화가 Q예요. 그러면 R분의 Q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전위가 K의 R분의 Q가 되고, 그러면 전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장은 이거 미분하면 되잖아. 아까 전기장은 어떻게 했죠? 전기장이라고 하는 그 벡터는 마이너스의 dv dx니까 마이너스에, 그리고 이게 R의 함수니까는 R 방향의 단위 벡터의 dv dr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K의 R제곱분의 Q의 R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됐어요. 전기장이. 그죠? 그래서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표면까지 R제곱분의 KQ의 함수를 이렇게 변화하고, 다음에 이 전위는 이 표면까지 R분의 KQ로 변화하죠. 그죠? 그러니까 전기장은 R제곱분의 KQ라는 함수로 변화하고, 전위는 R분의 KQ라는 함수로 변화해요. 그러다가 이 표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전기장은 0이 돼버리죠.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 돼요. 반면에 전위는 어떻게 되죠? 등전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결국은 표면이나 내부나 똑같은 전위예요. 그러니까 표면의 전위가 어떻게 되죠? 이제 요 함수로 인해서 이제 이 반지름 R인 도체의 표면까지 온 거니까 요 표면에서의 전위는 K 라지 R분의 Q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부의 전위는 어떻다? 표면 전위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R분의 KQ로 똑같은 전위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605쪽에 이제 문제가 있죠. 605쪽에 문제라기보다도 하여튼 그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두 개의 도체구가 있어요. 두 개의 도체구가 있는데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 도체구가 연결돼 있으니까 이것도 연결하는 것도 도체예요. 도체구 두 개가 도체로 연결돼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이 연결하는 이 저기 연결 부분의 요 길이가 도체의 반지름에 비해서 매우 크다. 이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래서 구가 구의 반지름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며 이제 도선으로 연결하였다. 도선이란 게 바로 도체예요. 그래서 이게 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죠?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여기 같은 전하가 있으면은 서로 밀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전하가 실제적인 경우에 여기에 있는 전하들,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전기가 있다 그럽시다. 일렉트론이라서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서로 밀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고 좀 뒤로 밀리겠죠. 이쪽에 많이 이제 마이너스가 더 많이 분포하고 이쪽은 많이 밀려서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서로 멀어지려고 그러니까. 그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둘 사이가 멀면 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힘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전하가 이동하지 않고 이렇게
저기 골고루 이 표면에 퍼져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 두 도체 표면에서의 전기장의 비를 구하는 거죠. 이제 이 표면에서의 전기장 하면 이제 표면에 수직하게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완이니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완이라는 전기장이 생길 것이고, 이쪽에서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E2라는 전기장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뭐 이제 여기 표면에 골고루 분포하니까 전기장이 여기선 뭐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게 돼서 이 크기는 똑같겠죠. 방향만 다를 뿐 크기는 똑같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중심에서부터 뻗어나가는 방사당 방향으로 생겨서 이것의 크기와 이것의 크기는 똑같을 거예요. 이거와 이거는 똑같을 거예요. 이거와 이것은 똑같고, 그렇지만은 E1과 E2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저기 뾰족한 거하고 완만한 거하고 전하 밀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표면 전기장이 달랐죠. 그렇게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요 구는 완만한 부분을 상징하고 이쪽은 뾰족한 부분을 상징하니까 당연히 이쪽의 전기장이 더 크겠죠.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일단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도출하냐 하면은, 일단 이게 다 도체구니까 도체구 전체는 뭐죠? 포텐셜이 전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표면에서의 전위는 우리가 요 표면에 있는 전하량을 Q1이라 그러면은 K2에 그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R1이면 R1분의 Q1 이렇게 되고, 여기서의 그 이제 전위는 K2 곱하기 반지름이 R2, 그다음에 여기 표면에 분포하고 있는 총 전하량을 Q2라 그러면은 Q2 이렇게 한 것이 같아요. 등전위를 만들어요. 전체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내부나 외부나 연결되는 이 선 부분이나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요 구에는 Q1이 분포하고 있고 요 구에는 Q2가 분포하고 있어요. 연결되는데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연결되는 데 있는 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전하만 가지고서 전기장이 정해지는 거고, 여기 있는 전하만 가지고서 요 표면의 전기장이 이제 정해지는 거니까 요 연결 부분에 존재하는 전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등전이라는 관계로부터 우리가 이제 보면은 Q2분의 Q1은 어떻게 되죠? Q2분의 Q1, 이거 이제 여기서 Q2분의 Q1은 R2분의 R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Q2를 갖다 여기로 넘기면은 Q2분의 Q1은 R1을 1로 넘기면 R2분의 R1 이렇게 돼요. 근데 전기장은 어떻게 되죠? K의 R 제곱분의 Q1이에요. 그죠? 여기서 R1의 경우는 K 곱하기 반지름 R1의 제곱분의 Q1이고, 요 작은 구에서는 K2의 작은 구의 반지름 R2의 제곱분의 Q2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전기장의 크기의 비를 구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그 이제 2완 나누기 2투를 한번 구해봅시다. 2완 나누기 2투.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를 나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Q1에서 Q2를 나누죠. 그렇게 되고 R이 분모로 있으니까는 R2가 이제 분자로 올라오고 R1이 분모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Q2분의 Q1이 R2분의 R1이니까 Q2분의 Q1 대신에 R2분의 R1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거는 E2분의 E1은 R1분의 R2가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E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 R1과 R2가 지금 역수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R1이 R2보다 크기 때문에 E1은 E2보다 작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E1이라는 전기장의 크기는 여기 E2 전기장 크기보다 작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아까 이렇게
저기 이렇게 좀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더 전기장이 크다 한 거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짚고 나면 빈 공간 내부의 전기장은 도체 표면의 전하 분포와 무관하게 항상 0이다. 또 이제 반복이죠. 도체 외부의 전기장이 존재할지라도 빈 공간 내부의 전기장은 0이다. 빈 공간의 표면 위에 있는 두 점 A, B는 같은 전위 상태에 있다. 뭐 전체가 다 같은 전이라 그랬죠, 그죠? 도체의 내부는 그것이 채워져 있는 부분이건 비어 있는 부분이건 모두 등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빈 공간 내의 모든 곳에서 전기장이 0이고 따라서 빈 공간 여기 도체 이 저기 바깥 표면 내부에 있는 모든 지점에서 그것이 도체 일부분이건 아니면 비어 있는 부분이건 전위는 다 똑같고 전기장은 다 똑같이 0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어떤 건가 하면은 이제 도체가 있어요. 도체가 있어서 이제 처음에 도체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EQ 이제 마이너스라는 건 이제 전자 같은 거죠. 전자 같은 음전하를 갖다가 EQ만큼 이제 마이너스 EQ만큼 뿌려놨어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최고 바깥에만 이렇게 분포하죠. 그죠? 바깥에만 분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서로 멀리 떨어져야 되니까 바깥에만 쫙 분포하고 이제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요 안쪽에 부도체에다가 테크니컬하게 플러스 Q를 줬어요. 주면은 얘네들이 이제 얘가 없을 때는 얘네들이 바깥쪽에 바깥 표면 쪽에 이제 마이너스 EQ가 이제 균일한 도체니까 이제 균일한 밀도로 이렇게 분포하겠죠.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여기 안쪽에 갑자기 Q가 생기면은 얘네들이 여기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땡겨주는 게 있잖아요. 플러스가. 그죠?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땡겨주니까 요 일부는 요 안쪽 표면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표형 상태가 됐을 때.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이 이동할 거냐? 그 이동하는 양은 결국 이제 요 도체 내부 도체 내부죠. 여죠. 이 지역에서 도체 내부 지역에서 전기장이 0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그 저기 플럭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엡실론 제로분의 이제 폐곡면이 감싸는 전하량이죠. 전하량이 이제 이것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것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는 지금 요 마이너스 EQ 중에 일부가 여기 요 표면 여기에 이제 분포해야 되는데 그 요 도체 내부의 이제 전기장을 0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알짜 플럭스가 이게 이제 요 도체 내부에 있는 가우스 폐곡면을 통하는 알짜 플럭스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0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요 Q가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요 내부에 있는 요 이제 가우스 곡면 요 가우스 곡면 내부에 현재 얼만큼 있냐면 차지가 Q가 있어요. 그죠? Q는 일단 라지 Q가 있어요. 근데 이걸 궁극적으로 0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EQ 중에 마이너스 Q만큼 이동해야죠. 그죠? 그래서 0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 플러스 Q가 존재하게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EQ 중에 마이너스 Q만큼이 여기에 분포하죠. 여기에 분포해서 요 안쪽 면에
마이너스 Q만큼의 전하가 골고루 분포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고루 분포하겠죠. 그렇게 되고 그건 이제 마이너스 2Q 중에 요걸 제외한 나머지 마이너스 Q가 나머지 마이너스 Q가 이 바깥 표면에 분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장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안쪽면에서의 전기장은 이게 이제 부도체라 그랬잖아요. 부도체로 Q가 균일하게 분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 했어요. 이거는 부도체 안쪽에서 요 반지름 A까지 전기장이 어떻게 분포하냐 하면은 이 반지름 R에 비례하게 분포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K분의 A3승분의 Q의 R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R이 요게 A가 되면 어떻게 되죠? R이 A가 되면 요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K2 곱하기 그래서 이제 R이 A가 되면은 바로 요 부도체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K 곱하기 R이 A니까 A 제곱분의 Q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표면에서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요 안쪽으로 여기 비어있는 부분으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이제 가우스 곡면을 이렇게 잡으면은 가우스 곡면 내부의 전하 분포가 균일하니까는 모든 전하는 요 중심에 뭉쳐 있는 거와 같고 저기 부도체의 그 중심에 뭉쳐 있는 거와 같고 그게 Q니까 따라서 여기 이 지역에서의 전기장은 K 곱하기 요 거리가 이제 스몰 r이니까 R 제곱분의 Q만큼 해서 전기장이 거리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도체 표면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되죠? 표면에 닿는 순간 플러스 Q 마이너스 Q에서 상쇄돼 버리니까 이 도체 표면부터는 어떻게 돼요? 전기장이 도체가 존재하는 이 부분에서는 전기장이 0이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이 중심으로부터의 반지름이 B하고 이 바깥 반지름 C까지는 이 도체의 내부가 되고 그래서 그 전기장이 0이 돼버려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바깥 표면이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는 마이너스 Q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서 이제 R자 전하가 이제 마이너스 여기다가 바깥 표면에다가 가우스 곡면을 잡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R자 전하가 마이너스 Q가 되는 거니까 이 바깥 표면에서는 이제 R 이꼴 C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 저기 K 곱하기 R이 C니까는 C 제곱분의 Q가 되겠죠. 그죠? 바깥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이제 저기 전기장 2의 이제 위치 C라 그러면은 이 C는 K 곱하기 이제 거리가 C니까 C 제곱분의 Q인데 지금 전하가 지금 뭐예요? Q가 있고 마이너스 2Q가 되니까 R자 전하가 마이너스 Q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 다시 쓸게요. 다시 이 C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반지름 C인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마이너스 K의 이제 반지름이 C죠. C 제곱분의 Q. 왜냐하면 R자 전하가 마이너스 Q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 여기 C보다 큰 경우 R이 C보다 큰 이 바깥쪽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R자 전하 Q에 대해서 이제 전기장이 R 제곱분의 1로 줄어드니까 따라서 이 바깥 지점 C보다 큰 R이 C보다 큰 바깥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C 대신에 R 제곱이 들어가고 그죠? KQ가 되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는 뭐냐면은 요 이제 저 도체가 품고 있는 R자 전하가 이제 여기 플러스 Q 마이너스 Q 해서 0이 되고 또 바깥쪽에 뭐예요? 마이너스 Q가 남아 있으니까 결국 요 도체로 둘러싸인 지역의 R자 전하는 마이너스 Q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K의 R제곱분의 R자 전하가 마이너스 Q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바깥쪽의 전기장이 결정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